옛날 진주에 관한 전설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청룡과 관련된 것입니다. 진주는 지금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알려져 있지만 먼 옛날에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까지 수많은 재난과 불운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주의 사람들은 항상 기우제를 지내고 수많은 신령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마을을 꾸준히 괴롭히는 자연재해를 막을 방법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맑은 강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있을 때 반짝이는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돌은 작은 구슬처럼 빛나는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닌 청룡의 눈물이라 불리는 신비한 돌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돌을 신기하게 여기며 조심스럽게 마을로 가져갔습니다. 노인의 집에서 돌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특별한 힘을 가진 것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웅장한 청룡이 등장했습니다. 청룡은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은 나의 눈물로 비를 부르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힘을 가졌단다. 내가 너희 마을을 지켜주리라. 다음날 아침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그 돌을 마을 중심에 잘 보관하고 매일같이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가뭄이 들지 않고 농작물도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청룡이 진주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며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신령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다른 지역의 산불과 홍수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도 진주는 계속해서 평화로웠습니다. 청룡의 눈물 덕분에 진주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청룡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며 매년 봄마다 큰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주에서는 청룡의 전설이 전해 내려와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이어가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환한 등불을 밝히며 축제를 열곤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 마을의 단합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찾아와 이 전설적인 장소와 신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깊은 산속에 둘러싸인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 음성. 이곳에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를 호랑이 바위라 부르며 그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이 마을에는 맹수들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특히 호랑이의 횡포가 심하여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오랜 산속 생활 덕에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노인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자신에게 마을을 구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산신령은 노인에게 말했다. 호랑이에게 두려움을 주는 바위를 만들어라. 그 바위는 나의 힘을 담아 호랑이들을 몰아낼 것이다. 꿈에서 깬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큰 바위를 구해오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을 뒤져 큰 바위를 찾아냈고 마침내 그 바위의 모양을 호랑이 얼굴 형상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의 눈을 닮은 두 개의 큰 구멍과 그의 고귀한 표정을 재현한 입까지, 그 바위는 마치 진짜 호랑이처럼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바위가 완성되던 날 밤 노인은 다시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산신령은 바위를 거룩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바위는 너희 마을의 수호자가 되리라. 이 바위 앞에서 정성을 다하며 어떠한 재앙도 피해갈 것이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마을 앞에 세웠고 신비롭게도 그 이후 호랑이 발자취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바위는 호랑이 바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마을은 더 이상 호랑이의 공격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랑이 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는 보호와 안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음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바위의 간절한 소망을 빌며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곤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바위는 과거의 이야기와 함께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충청남도에 위치한 부여지역은 백제의 번성한 고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농부들이 풍요로운 농사를 지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가뭄이 계속되어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땅은 점점 메말라갔고 농작물은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이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오래된 전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여의 큰 강에는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강 깊은 곳에는 신성한 용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용이 깨어날 때 물이 다시 흐르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을 깨우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며 마을의 운명을 걸고 시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가호를 받았다는 한 남자 소나무라는 별명을 가진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소나무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고민하다가 비록 위험하더라도 마을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위치한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큰 바람이 불더니 거대한 소나무가 움직이며 그의 앞길을 밝혀주는 듯했습니다. 소나무는 용의 은신처로 여겨지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것은 한밤중 달이 높이 떠올라 강물을 은은히 비추던 때였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용이 물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용의 눈은 불처럼 빛났고 몸은 비늘로 덮여 있었으며 그 위험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용은 소나무에게 다가와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깨우려 하는가? 용이 물었습니다. 소나무는 마을의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용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마침내 답했습니다. 너의 진실되고 용감한 마음이 나를 감동하게 했구나. 이제 강물이 다시 흐를 것이니 돌아가 너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전하도록 하라.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강물은 다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농작물은 신기하게도 생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소나무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소나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와 떠오르는 전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성한 존재가 사람들의 기운과 간절함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완도는 푸른 물결과 해안선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섬으로 이곳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다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왔다. 물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완도의 주민들은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의 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축복을 비는 독특한 민속신앙을 지켜왔다. 그 신앙 중 가장 신비롭고도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바다 헌수이다. 바다 헌수는 매년 음력 9월에 진행되는 의식이다. 바다가 잔잔해지고 조용한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해의 풍요와 안전한 항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다신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다. 준비는 마을의 중심에서 시작된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한 해 동안 바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갓 잡아올린 가장 싱싱한 어류, 백곡식, 그리고 여러가지 음식들을 모아 큰 제단 위에 정성껏 차린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미향이라는 여인이 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손재주가 뛰어나고 마음씨가 고운 여인으로 매년 헌수 의식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미향의 가족은 대대로 바다를 생업으로 삼아왔고 특히 바다신께 빚진 바가 많은 집안이었다. 그녀의 남동생이 어릴 때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닷속에서 신비한 힘에 의해 구조된 적이 있어 그 사건 이후로 미향의 가족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에게 헌신하게 되었다. 헌수가 열리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준비에 나선다. 제단 앞에는 사당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미향이 중심이 되어 헌수를 이끈다.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북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바다는 늘 그렇듯 푸르고 고요하며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듯이 잔잔했다. 제단 앞에 도착하면 미향은 손에 진 쌀과 과일 그리고 가장 영양가 높은 생선을 바다에 던지며 바다신께 말했다. 바다의 어미,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 섬의 평안을 지켜주십시오. 이후에 이어지는 합창과 춤은 마치 자연 리듬과 맞춰진 듯 조화로운 장관을 이루었다. 헌수가 끝나면 주민들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제를 이어간다. 모두가 함께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이들이 얼마나 바다를 사랑하며 한 해의 헌신을 통해 서로를 의지하는지 잘 보여준다. 아이들은 바다의 이야기와 전통을 배워가며 어른들은 그들에게 오래된 지혜를 전수한다. 미향의 헌신 덕분인지 그 해의 바다 풍작은 예상 이상이었다. 더 내려온 신비한 청새치가 마을을 찾았고 그 어찌나 크고 생동감이 넘쳤던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청새치를 바다신이 미향과 그들의 믿음에 응답한 선물로 믿었다. 그 후로도 완도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바다 신앙을 실천하며 자신들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완도의 바다 헌수 이야기는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바다가 준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완도 사람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이야기이다. 지금도 이 의식은 그 아름다움과 깊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찾아와 이방인들조차도 감동받고 돌아가는 마을을 대표하는 전통으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의 신앙심 깊은 믿음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기한 전설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마을의 수호, 영혼과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로운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소원의 나무라 불렀다. 이 나무는 마을 북쪽의 깊은 숲속에서 고귀한 자태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크고 푸르른 잎사귀들은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매일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그 주변을 신비롭게 비춘다고 믿었다. 빛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겐 종종 환한 빗줄기로 보였다고 했다.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나무에게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었다. 사람들은 신성한 나무 앞에 자신들의 소원을 적어 매달고 나무가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지키는 마을의 수호 영혼이 있었다. 이 영혼은 하늘빛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하늘빛이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 전설은 마을에 경외와 신비로움을 더했으며 많은 세대에 걸쳐 사람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원천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여 제사를 올리며 서로의 소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터운 인연을 쌓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들면서 상황은 악화되어 갔다.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결국 한 마을 청년이 결심하고 그 고귀한 소원의 나무에 다가가 자신의 소원을 빌었다. 제발 우리 마을에 풍요와 비를 주소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진심으로 소원을 빌었다. 그날 밤 청년이 집으로 돌아간 후 마을에는 붉은 빗줄기가 허부으며 오랜 가뭄을 씻어내듯 비가 내렸다. 비와 함께 마을은 다시 쾌적해졌고
곧 풍성한 수확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수원의 나무와 수호 영혼 하늘빛 덕분이라 믿었고 이후로 더욱 나무와 영혼에 대한 존경을 깊이 가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횡성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이 전설은 마을의 단순한 신앙 이야기를 넘어 세대를 초월해 전해지는 아름다운 연결의 상징이 되었다.